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의 교사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행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어 유족들이 하마터면 엉뚱한 시신을 화장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공무원이 권유했는지는 몰라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보낸 초등학생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군산의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의 교사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행 등에 연루됐고 학사와 회계 부정 등도 일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파문의 중심에 있던 체육교사는 구속됐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팀은 이들 외에도 7명의 교사가 폭행과 폭언, 선물 강요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교사는 부안여고 전체 교사의 4분의 1가량입니다. 학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1년간 보관해야 할 수행평가 근거 자료가 모두 폐기됐고 실기시험 배점 기준과 실제 학생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수행평가 기본 자료가 기초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자료가 1년간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폐기 처분돼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근거 없이 수당과 여비 3,3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감사팀은 이 밖에 학교 운영비의 부적정 사용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행위가 중대한 교사 외에 오랜 시간 침묵하고 방조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부안여고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부안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7월 말까지,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는 8월 말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석선업체의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권유했는지는 몰라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정 시장은 먼저 굴재 채취 허가를 대가로 석산업체에 장학금 기탁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학금 모금과 관련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정 시장은 평소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맞춰 일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권유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유와 강요의 경계선이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 시장은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정 시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요는커녕 권유조차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석산업자가 건넸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장학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정 시장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 직전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두 유족이 평생 다른 사람의 유해를 모실 뻔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려던 유족들은 황당했습니다.
운구처에 실린 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관을 다시 받은 유족들은 화장로에 들어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앳된 학생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화장했으면 평생 남의 유해를 모실 뻔한 건데 유족들은 입관식을 거쳐 봉인한 관을 다시 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고가의 한 200~300만 이상 되는 고가의 지금 수익인데 그거와 이제 노잣돈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가고요. 본인에 대한 시신을 받았을 때 처음과는 염 상태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례식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시신에 손을 대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인을 입관했던 관입니다. 관에 보니까 이름을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데 장례식장 측은 이름을 뒤바꿔서 적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노자 노라 소리는 안 해요. 그거는 저희가 거짓말 탐지 조사 받으라고 받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채 화장까지 치러져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례식장의 실수에 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는 많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에서 앞서는 외지 대형업체가 일감을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지역업체를 챙겨달라는 전북의 요구를 무시해온 새만금개발청이 정권이 바뀌자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건설 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홀대 속에 외지 대형업체의 기술과 자본에 밀려 지역업체들이 안방을 내준 겁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뒤늦게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 지역업체 참여 가점의 비중을 기존보다 더 높인 겁니다. 당장 이달 발주되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부터 지역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를 데리고 가야지만이 95점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마 대기업은 25%에서 30% 정도를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줘야지만이. 지역업체 우대 기준 마련 요구에 지난 3년간 꿈쩍을 않던 새만금개발청이 갑자기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권의 눈치만 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공주도로 또 속도를 내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런 강조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권장 사항인 지역 인력과 자재 구매를 의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의무사항으로 정하면 확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고 40%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보낸 초등학생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직접 군산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소탈한 정숙 씨라는 별명답게 격없이 함께 동요를 부르고 격려를 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내 나라 우리 땅이라는 동요를 부릅니다. 합창이 끝나자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김 여사는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 담겨있던 소망을 언급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를 꿈꾸는 이주아 학생, 주아. 그다음에 아동 학대와 왕따가 없는 사회를 바라는 최예빈 학생도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아이들이 보고 싶다, 함께 노래하고 싶다며 보낸 손편지에 감동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 그 편지를 썼더니 갑자기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직접 보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원래 꿈이 의사였는데 그 여사님 말씀을 듣고 의사가 되려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학생들과 사전 연습도 마다하지 않아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저의 지휘에 맞추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웃으시며 연습하시고 아이들 율동하는 거 계속 따라하시고 하셨어요. 저희랑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천진한 동심을 담아 편지를 보냈던 45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숙 여사의 깜짝 방문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2025년까지 인구 15만 명을 확보해서 완주시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 기반과 소득, 복지 등을 확충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도 완주군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김제시를 차례로 앞지른 데 이어 지난달 말 현재 9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과 노골푸드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소득인 GRDP도 전국 160여 개 시군 가운데 18번째로 높아졌습니다. 완주군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인구 15만 명의 자족도시, 나아가 완주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 2025년 15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 2025년은 완주가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주년. 15만 자족 도시로서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내용을 군 기본계획에 반영해 법적 추진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주군의 이 같은 구상은 지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제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이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의 핵심은 노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한 달에 22만 원 정도의 단순 일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77살 배병권 씨는 공원 청소를 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지만 급여가 2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급여가 좀 많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모두 다 한 30만 원, 40만 원.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부족해서 대부분 9개월밖에 할 수 없습니다. 65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뭐 150명, 160명 이상 사업 신청을 하셔가지고 65명 외에는 다 이제 떨어지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노인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지만 모두 단순 근로에 해당하는 월 22만 원의 공익형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히는데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욕구에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대는 공공근로형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급여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 노인들은 반찬을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9명의 노인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농촌에선 쉽게 얻을 수 없는 일자리입니다. 주위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계세요? 있어요. 네, 못 들어오지요. 여기 이미 짜져 있으니까.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이 같은 공동작업, 식품 제조, 서비스 같은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임대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지원 가지고 되지 않는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노인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대책과 함께
고령자를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외지업체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업체 건설공사 수주액은 5,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해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외지업체는 8,300억 원이 넘어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새만금의 대형 사업을 외지업체들이 싹쓸이하다시피 수주하면서 도내업체들은 크게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오늘 도내 중학생 100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고등학생 100명에게 각각 70만 원씩 등 모두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출범한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지금까지 모두 1,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5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장수군 계남면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장수터널에서 5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남원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14개 시군 전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일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장맛비가 내려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